중세시대 의자는 사치품이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1인용 의자는 특히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 체어는 그래서 권위 있는 지위를 뜻했다. 중세 이후 대학이 늘면서 권위 있는 종교 수직이 체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The very first mention of professor in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is in the 14th century. Started really in the Middle Ages in medieval Europe. 이런 석학들을 왕이나 귀족들이 후원하기 시작한다. 석좌 교수의 시작이다. Endowed professorship, endowed of course means that there's a pot of money set to one side, ring-fenced for the salary usually of the professor. They started to introduce endowed professorships to encourage people to come along and teach. 350년 동안 단 19명에게만 허락된 자리. 케임브리지 대학 루커스 석좌 교수. 아이작 뉴턴도 그중 하나였다. Of course, when we speak of professorship in the UK, what we are referring to is the very highest grade of academic posts. So professors in the UK sense of the word, and of course also in most European countries, and to a large extent in Australasia and South Africa, where it's just the top grade. 영예만큼이나 무게가 느껴지고 학문의 전통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 석좌 교수. 과연 우리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수요 난장판. 유튜브 구독자 수 61만 명인 한 시사 팟캐스트 쇼. 완전체예요. 그런가요? 이분들과 함께하면은 대한민국 시사 토론 프로그램 중에는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흥행 보증 수표. 나왔다 하면 기본 100만입니다. 주무셔도 100만. 조금 입이 풀린다 싶으면 240만. 아이고야. 건국대 석좌 교수님 이재호 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두 일어나서 박수 쳐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면 그걸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뒷바닥은 해야지. 그걸 뭐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런데 그의 직함이 이채롭다. 건국대 석좌 교수님, 건국대 석좌 교수님 이재호. 인터넷에서 경력을 확인해 보니 2020년 9월부터 석좌 교수인 걸로 나온다. 이 전 장관은 어떻게 석좌 교수가 된 걸까? 예, 대표님. 저 KBS 시사기획창의 장덕수 기자라고 합니다. 예. 혹시 좀 어떻게 석좌 교수를 하시게 됐는지 좀. 학교에서 네. 석좌 교수로 영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와서 하는 거죠. 그 석좌 교수 하실 때 뭐 이렇게 강의나 뭐 연구 이런 얘기는 따로는 없던가요? 원래 강의는 특강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는 못 하는 거죠. 학교 측에 물어봤다. 개인적으로 학문적으로 탁월하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위촉하고 있다.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특강 하실 때마다 이렇게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수가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석좌 교수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좀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학교 석좌 교수를 지낸 정치인 또 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주중대사를 지내고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였다. 그래서 석좌 교수를 내가 한 1년 했나? 1년 뭐 정도 땀짓한 것 같은데 네네. 그쪽에서 석좌 교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 왔어요. 거기서 와서 했는데 권 부위원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뭐 고만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정책인 그 경험이라든지 중국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면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 강의 스케줄이 뭐 잘 안 맞으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거 잘 없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이 학교에 또 다른 석좌 교수는 누가 있었을까? 저희가 석좌 교수 지금 임용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취재진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지난 10년 동안 누가 석좌 교수를 지냈는지 확인해봤다. 여야 정치권에 내로라 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망라됐다. 유일호 전 부총리, 김진표 전 부총리,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 박희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현재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모르는 일이다.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뿌렸다는 폭로가 나온 지 37일. 박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했다. 그해 말 그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받는다. 그런데 유죄 확정 석 달 뒤 향한 곳이 바로 건국대 석좌 교수. 그것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었다. 거기에서 또 박사학위도 했고 그래서 건국대학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냥 석좌 교수만 난데없이 가가지 한 게 아니고. 강의는 얼마나 한 걸까? 정식으로 학부를 맡아가지고 형사소송법 강의도 하고 뭐 쭉 한 거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 석좌 교수로서 뭐 별로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골프를 치면서 20대 여성 캐디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임용 2년 뒤 터진 캐디 성추행 사건. 1심에서 박 전 의장은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캐디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임용돼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대학은 비로소 그의 재임용을 철회했다. 대학은 왜 이렇게 유력 인사들에 매달리는 걸까? 기업도 그렇고 대개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줄대기 하잖아요. 똑같죠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어떤 관계가 있으면은 여든 야든 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말도 꺼냈다. 법조인들, 정치인들 뻔하잖아요. 법인이 조금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하였던 석좌 교수 김경희 이사장이 있을 때 많이 시켰어요.
재단에서 이제 어쨌든 여러 역학관계로 필요한 경우 학교에다 요청을 하죠. 건국대는 2000년대부터 재단이 교비를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건국대 재단 사무실과 김경희 이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이사장이 수사를 받던 시기 석좌 교수로 영입된 사람들이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특히 박 전 고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시절까지 김 전 이사장과 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한창 김경희 전 이사장이 그 법적인 문제가 그때 좀 심각했었잖아요. 나중에 집행유예 받아가지고 이사장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관계에서 늘 송사에 이렇게 휘말려 왔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법조인들을 좀 가까이 하지 않았나. 사학재단과 관련 없는 국립대 사정은 좀 다를까? 2015년 부산대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총장을 간접선거로 뽑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며 유족들의 뜻에 따라 총장 직선제 회복 절차가 총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부산대학교의 한 교수가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의 죽음으로 다시 직선제가 도입돼 전호환 총장이 선출됐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가 무려 6달 동안이나 총장 임명 제청을 미룬 것이다. 그러자 전 총장 스스로 구명 활동에 나섰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이 임명을 받기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출이 됐고 부산대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임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정당하게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2016년 5월 총장직에 취임한 전 총장. 취임 뒤 석 달 사이 3명의 석좌 교수를 임명했다. 김희정, 최구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이었다. 부산대학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 도움이 되는 분들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고 기업 출신 아니면 공기업 출신 몇 분들을 모시고 왔죠. 특히 이제 뭐 재정 확보라든지 국가 사업 확보라든지 또 학교의 캠퍼스 개발에 걸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법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전 총장 취임 2년 전인 2014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현 민주당 배재정 비대위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사이다 발언을 한다. 석좌 교수나 초빙 교수는 원래 연구나 강의를 위해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을 임용하는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정치인들의 스펙 쌓기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임용된 분들이 만약에 대외협력 로비까지 나서시면 뭐 일석사조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국립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립대가 석좌 교수를 로비 창구로까지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던 배 전 의원.
정권이 바뀌어 여당이 되자 2019년 부산대 석좌 교수로 임명됐다. 배 전 의원은 석좌 교수가 되기 전인 2017년에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부산대에서 3년 임기의 전문 경력 교수를 맡았다. 그리고는 석 달 만에 총리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론 통계 이쪽으로 뭐 점성을 조금 인정받은 듯도 있고 못하기도 계속 대학에서 강의를 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또 정치권에서 콜하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그게 일이 없으면 또 여기 오고 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배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걸 비판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석좌 교수를 하면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학기 때는 학생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2명인가 3명밖에 안 들어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강의를 열 수가 없었고요. 2학기 때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경력 공백기에 교수를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네, 좀 있으시는. 아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그걸 굳이 비판하신다면 뭐 그 비판은 달게 받아야 되겠죠. 부산대만이 아니다. 제17대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인 김백준 씨가 BBK 주가 조작에 동원된 당시 김경준 씨가 BBK 직원들이라며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 김경준, 이명박, 그리고 김백준이다. 1976년 현대그룹에서 이전 대통령을 만난 김백준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세종문화회관과 서울 메트로 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이 되고는 청와대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실세 총무비서관이 됐다. 세상은 그를 대통령의 돈과 집, 모든 걸 챙기는 이른바 MB 집사라고 불렀다. 부지매입 과정에는 좀 개입을 하셨나요? 그거 가능 안 했어요. 그러면 과정은 대통령 부부께 보고는 계속 되는 그까지 하고 나 들어서 얘기할게. MB 정부의 숨은 실세였던 그는 청와대를 나오고 얼마 뒤 전북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리고 넉 달 뒤인 2012년 6월 석좌 교수에 임용됐다. 김 씨의 석좌 교수 임용 기간은 평균 4년보다 긴 6년. 매년 6천만 원씩 모두 3억 6천만 원을 보수로 받아 챙겼다. 전북대가 2007년 이후 석좌 교수에게 지급한 연평균 보수 약 2,800만 원보다 배 이상 많다. 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를 석좌 교수로 임용한 사람은 서거석 당시 총장. 강의나 연구활동도 없는 그에게 거액의 돈을 준 사실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학교 운영비를 바로 내년부터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특강을 몇 번 했습니까? 네? 특강을 몇 번 했습니까? 어쨌든 한 학기에 몇 차례 했습니다. 한 학기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한 걸로. 한 번에 300만 원 줬다고 하더라도 30번 했습니다. 한 20번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진 보시죠. 서 전 총장은 왜 김 씨에게 이런 파격 대우를 한 걸까? 이명박 정부 당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이런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거액의 국비가 들어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전북대병원 호흡기 전문 질환센터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할 때 자문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대가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 취재진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서 전 총장은 끝내 거절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백준 씨를 석좌 교수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그건 하여튼 서울에서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거 서면으로 여기 다 보냈으니까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다시 보내주세요. 혹시 김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닌가요? 서면으로 저희가 했으니까. 국립대학에서조차 이런 일이 가능한 건 현행 고등교육법이 석좌 교수 자격을 대학에 자율로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은 학문적 업적과 함께 사회적 명망을 자격에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을 조건에 넣은 대학도 있었다. 사회활동이 또 뛰어난 탁월한 사람일 경우에 임명한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석좌란 말 자체가 가지는 것은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대학에선 석연치 않은 석좌 교수도 양산된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에 옮겨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때 한 화장품 생산업체에서 원래 조회 시간에 틀어준 동영상. 동영상 속 인물은 아베 당시 일본 총리를 치켜 세우고 지금 무슨 실시간 검색어 1위다.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해버린 겁니다. 여성 비하적 발언을 늘어놨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직원들에게 동영상을 보게 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물러났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윤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다. 그런데 회장직 복귀 사흘 전 윤 회장이 대구의 한 대학 석좌 교수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해당 대학의 석좌 교수 관련 규정을 살펴봤다.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공헌이 현저하고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저명한 학자를 임용한다고 돼 있다. 학문이라는 게 꼭 이렇게 논문 발표하고 그런 논문 편수가 많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요즘도 융복합 시대인데 학생들이 그냥 뭐 책남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인격,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까지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큰 기업을 이룰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어떤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윤 회장이 석좌 교수가 되기 석 달 전 대학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학 발전기금 전달식. 단일 기부로는 역대 최고액인 30억 원이 기부됐다. 기부자는 전 재경 동창 회장 김모 씨.
열심히 하면 우리가 선생으로서 세계를 지도하는데 이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윤 회장의 배우자였다. 이제 기업인들을 석좌 교수로 임명하는 경우는 이제 대학 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기금 같은 걸 부탁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도 흔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자기가 어떤 교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짐으로써 대외적으로 좀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소규모 신설대학일수록 석좌 교수 임용 목적은 노골적이다. 2009년 문을 연 서울의 한 미디어 전문 대학원 대학. 이 학교는 전직 방송통신위원과 미디어 소관 상임위 출신 국회의원 여러 명을 석좌 교수로 임용했다. 처음부터 강의나 연구 활동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근데 석좌 교수가 무슨 연구를 해? 말 그대로 석좌 교수는 연구를 거고 미디어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뭔가 이제 석좌 교수님이 뭐 계속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연구과제나 이런 걸 이제 교수님들이 좀 뭐 관련돼서 좀 목표하시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중 한 명인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원. 그런데 지난해 김 전 위원이 석좌 교수에 임용되고 난 뒤 한 회사가 대학에 발전 기금을 냈다. 돈을 낸 회사는 김 전 위원이 ESG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던 회사.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는 김재홍 교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건 맞아요. 저희는 그냥 석좌 교수님이 이런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두루두루 좀 유치를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부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대학이 2020년 1년간 받은 발전기금보다 배 이상 많았다. 김 전 위원은 석좌 교수로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을까? 보수야 아니 보수는 그렇게 있어. 뭐 보수해봐야 뭐 보수 얼마나 나름 이제 뭐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김 전 위원은 석좌 교수직과 회사의 기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혀봤다. 유력 인사들의 이런 수상한 석좌 교수 임용은 얼마나 될까? 시사기획청은 전국 대학에 석좌 교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3분의 2가량인 140여 곳이 답변해왔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석좌 교수는 모두 984명. 이 가운데 직접 학문과 관련이 없는 직업군은 절반가량이었다. 그중 공직자 출신이 16%로 가장 많았고 정치인이 9%로 그 다음이었다. 기업인은 7%였고 군인과 법조인, 언론인 출신이 3에서 5% 정도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대학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부나 기재부 출신, 또 산학협력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 출신이 주로 선호됐다. 감사원 등 권력기관도 적지 않았다.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서 또는 이제 명예퇴직하고서 사실 갈 곳이 대학 또는 교육 관련된 쪽, 그 외 다른 이제 뭐 법무법인도 가지만은 자기들은 굉장히 좋은 퇴임 후에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들 고위공직자들에게 석좌 교수가 꼭 최종 목표인 건 아니다.
지난해 3월 인천대는 동북아 물류대학원 석좌 교수를 임용했다. 김양수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었다. 임기는 1년, 학기당 전공 한 과목씩 강의하는 조건이었다. 그만두셨던 분이 계셨고 한 분 이제 공석 자리가 있었었거든요. 네, 1년으로 공개 채용을 일단은 진행을 했었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면접 보고 이제 되셨었거든요. 그러나 임기는 채워지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이 불과 5달 뒤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사 사장 공모에 나선 건 지난해 5월 초. 석좌 교수가 되자마자 다음 자리부터 챙긴 셈이다. 전에 그만두셨으니까요. 개설이 되진 않았었어요. 어차피 학기는 9월에 개강이니까요. 임기를 3월에 시작하셨을 때 자기가 어디 가실 겁니까? 그러면 잘 있으세요.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은 왜 석좌 교수행을 선호하는 걸까?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것도 좀 풍기면서 그러다가 자블리스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으로 보이죠.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 잠깐 쉬고 있는데 석좌 교수를 하다가 나중에 서로 약간 버팀목도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보통 겸임 교수는 그 아래급이고 의원하고 그러면 석좌 교수 시켜주고 막 그러죠. 석좌 교수는 강의는 좀 부담이 덜하면서 그 직을 걸어넘어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석좌 교수라고 이제 직함을 경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 3년이라는 옵션이라지 이런 것도 묶여있지 않고. 고위공직자나 경제인들의 대학행이 꼭 문제인 것은 아니다. Now, please help me welcome Distinguished Professor Emeritus Kyung-Hwa Kang. 지난해 9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한 달 전 석좌 교수가 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특강에 나섰다. Climate change and life on Earth, the weakening solidarity of humanity, and the kind of leaders needed to take up these existential challenges and guide us to a better place than where we are today. I will be brief and speak broadly than specifically, to leave as much time as possible for Q&As and to hearing from you. 이날 특강에는 해당 대학원생은 물론 일반 학생들의 참여도 많았다. 학생들은 강 전 장관을 닮고 싶은 대상으로 받아들였고 경험을 듣고 싶어 했다. 강경화 장관님 특강 못 듣냐고, 특강 듣는 국제학부 학과 학생들 너무 부럽다 그러고, 그냥 10개 중 10개가 다 좋은 말인데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졸업 조금만 더 미룰 걸 해서 이분 수업 들어보고 싶다면서 그냥 다 대박이라고, 진짜 너무 멋있다고. 하지만 강 전 장관의 석좌 교수행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화여대는 자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지만 석좌 교수 본래 취지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제 석좌 교수의 본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 초빙하는 게 석좌 교수의 목적이고요. 그런 실무 경력이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건 겸임 교수 외에도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석좌 교수라는 걸 붙여줄 필요가 없죠. 명칭 인플레이션이죠. 석좌 교수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 때문이다.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이 대학에는 전 세계 수학, 물리학 교수가 선망하는 석좌 교수직이 있다. 루커스 석좌 교수다. And in 1663, for example, Henry Lucas, who was the MP for Cambridge, established what is now very well known internationally as the Lucasian Chair of Mathematics. Cambridge University describes it as one of the two most prestigious named chairs in the world. Probably the most prestigious holder of that is, of course, Isaac Newton. 케임브리지 의원이었던 헨리 루커스가 그에게 연구 기금을 지원한 석좌 교수직. 아이작 뉴턴은 이곳에서 두 번째 석좌 교수를 맡으면서 물질의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을 발견했다. The first holder was Isaac Barrow, but he only held it for a few years before he realized just what a genius that Isaac Newton was, and stepped aside to give the chair to Isaac Newton because he was so impressed by Newton's work. 하지만 루커스 석좌 교수의 명성은 단순히 뉴턴의 유명세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350년 동안 루커스 석좌 교수를 역임한 인물은 단 19명. 컴퓨터 개념을 최초로 고안한 찰스 베비지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폴 디락,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등 석좌 교수 개개인의 학문적 업적이 누구보다 뛰어난 학자들이다. So that, in a sense, was the kite mark of quality stamped on the Lucasian chair, which has persisted through the centuries. Also, scientists, I mean, I've spoken to scientists about this, and they say, well, yes, but equally special are the prizes. For example, in mathematics, there's the Fields Medal. 그런데 얼마 전 영국에서도 석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지난해 2월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의 기사. 케임브리지 대학과 양대 명문 대학으로 평가받는 옥스퍼드 대학이 70만 파운드, 우리 돈 11억 원을 기부받고 석좌 교수 명칭을 바꾸려 해 분노가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YKM 물리학 석좌 교수를 텐센트 YKM 석좌 교수로 바꾼다는 것. 돈을 기부한 기업은 바로 중국의 IT 공룡 기업 텐센트였다. 이 기사를 작성한 데이비드 로즈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It's a very good question because, of course, the only real answer is greed. Oxford is a well-endowed university. Its colleges are very well-endowed. And, it doesn't need to take this money. You wouldn't expect to see, a McDonald's chair of agricultural science. Why let this company, with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its questionable associations and activities, give its name to a chair in Oxford? 영국 정계와 학계,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텐센트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 우려를 더욱 자아냈다. Is very dismayed because the evidence has only grown stronger over the last few years of China's participation in human rights abuses, the enslavement and potential genocide of the Uyghurs, and so on. Well, Weibo, the company which is run by Tencent, has played a direct role in this repression. Its WeChat platform is not encrypted. There are people literally in jail in China because of things they have posted on Weibo.
So the fact that Oxford could take money from such a corporation has caused a great deal of anger. 수백 년 동안 권력과 자본에 맞서온 영국 대학의 전통이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다. The obvious threat is the thought that higher education is being commercialized. And the only thing one can say about that is that it depends on the university being very careful about any conditions, very careful about ques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so forth. 그렇게 엄격하게 운영되니까 영국에서도 많은 좋은 학자가 나오고 지금 전 세계 학문을 리드해 가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이 많이 또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게 된 그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 좋다. 우리나라 대학은 위기 상황이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 소멸 때문이다. (1993년) 약 900만 명이었던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00년 800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 2011년에는 700만 명, 2016년에는 600만 명 선이 깨졌다. 이제는 500만 명 선도 위태롭다. 이러다 보니 국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25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국회에서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을 호소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침체와 소멸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상의 전환과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학들은 본연의 목적인 학문 탐구보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석좌 교수 문제는 어쩌면 그 단면일 수도 있다.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각종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고 또 이 영양평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 보이면 불리한 거예요, 그 대학에.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이런 구조 자체가 결국은 대학이 정치나 또는 그 정부의 어떤 그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지난 2006년 이대 석좌 교수로 임명된 최재천 교수. 그때 제가 5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언론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중에 많은 게 아직 석좌 교수 하시기에는 저 연세가 너무 젊으신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록 실험기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6개월을 참다가 어느 날 연구처장님 방에 조용히 찾아갔어요. 가서 실험기기를 좀 빨리 주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연구처장님이 화들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관제과장이 호출돼서 왔어요. 관제과장님의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은 최 교수님이 연구를 실험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냥 아마 교내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도 석좌 교수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됐다. 좀 새로운 정말 개념의 서양에 있는 석좌 교수, 그런 개념의 좀 제대로 된 석좌 교수 시스템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왔고요. 저한테
교수 3명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 덕에 그래도 제가 에코과학부라는 학부를 하나 만들었고 그 한 15년 동안 우리 사회도 많이 변하고 이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인정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절반의 성공은 거두지 않았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의 생각은 어떨까? 저는 정말 평생 그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 뜻한 바가 있으시다 그러면 대학에 이런 당신의 이름 또는 뭐 당신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석좌교수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부하는 거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 연구비 예산이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의 기금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대학이 쓸 수 있는 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모든 연구자들이 나눠 써야 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대학으로 하여금 좋은 연구자를 유치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학은 묻고 있다. 우리 석좌 교수들은 얼마나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를.